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 이 공론화를 시작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것을 기회를 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이후에 그 건의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낙연 대표의 성정상 독자적으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사람이 아니지요. 문 대통령하고 교감 아래 그 승낙 아래 일단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그 말을 꺼낸 것 같은데 아차 그 내부에 특히 대깨문과 강경파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게 촛불혁명을 저해하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하느냐. 역풍 때문에 주춤하다가 어제부터는 절반 다시 이걸 살려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곧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사면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일시 형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 나와 있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형집행정지, 사면 또는 형집행정지를 모색해야 되겠다. 논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저명한 법학전문대학원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난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에 구속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40일 뒤인 2017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40일 앞서 구치소에 수감됐고 박근혜 대통령 그 40일 뒤에 임기를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4년간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한 다음 날 잠을 깬 곳이, 아침을 맞이한 곳이 청와대 관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40일 전서부터 구치소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동시 거의 이행 상태다. 동시 이행 상태. 보통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가 드디어 4년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을 회고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탄핵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탄핵 사유보다 켜켜이 쌓여 있고 또 구체적 사법 처리 대상의 건수도 여러 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무슨 양심으로 무슨 낯짝으로 사면을 하느니 마느니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흔적을 남기고 이러느냐, 무슨 낯짝으로 그러느냐, 무슨 양심으로 그러느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법학 교수의 이런 견해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의는 그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가 되거나 확정 판결이 나서 그것을 사유로 탄핵한 것이 아니라 순 정치적 사유, 정치적 사유 중에 최순실이라는 고리로 국정농단을 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 촛불이 광폭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뒤덮는 그런 상황 아래서 당시에 여당의 6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 탄핵에 가담해가 그 탄핵이 됐죠. 그 뒤에 사법 처리가 됐는데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불분명한 요소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기소 사실에. 핵심은 최순실 고리 요소인데 삼성으로부터 말을 제공받았다. 그래서 공동 경제 주체다.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20년 이상 형을 받을 만한 일이냐?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든 현재 사법 처리가 그런 걸로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취임하던 날 헌법에 서약하고 온 약속 100% 지키지 않았어요. 그거는 출발부터 헌법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니까 출발부터 탄핵 사유가 켜켜이 쌓였지요.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그는 구체적으로 피의자로 13명이 기소될 때에 거기 이미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전 사건에 있어서도 그게 종착점은 문 대통령이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 걸려있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임기 개시 전에 구속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에 자기가 저지르고 쌓아놓은 탄핵 사유와 사법 처리 대상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 사면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처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권 내부의 이 사면 논의 과정에서 웃기는 일, 가소로운 일은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은 반성 없는데 어떻게 사면하느냐.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이 이랬지요. 전직 대통령들이 시정 잡배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박지원, 이광재, 안희정 뭐 그 외에도 아마 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 똑똑히 기억하는 거 그 다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다 사법 처리돼가 깜방에 가 있는 걸 그 반성문 쓰고 사면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 강금원 씨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 그 다 반성문 쓰고 사면했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권력을 잡고 거기에 취하다 보면 자기들의 지나간 행적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까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우리 헌정사에 아주 불행한 악의 역사로 지금 점철되고 있어요. 반성을 안 하니까 사면을 안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낸 것은 다분히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이게 야당의 친박, 친이 세력을 이 사면 카드로 분열시켜서 이렇게 내부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표의 분산 어떤 효과, 후보를 날리게 한다든지 이걸 노린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제동에 걸리고 그래 지금 사면을 하고 시장 선거 임박해서 사면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야권이 그 사면으로 분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작년쯤이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레임덕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이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레임덕이 왔지요. 레임덕이 왔지요. 그가 아니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택시기사를 비롯해서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그 조사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레임덕 이미 왔어요. 힘이 빠졌어요. 신뢰를 잃었어요. 그 대통령 언제 지금까지도 계속 막장 뒤에 있어요. 이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당이 사면카드로 야당을 분열시키겠다. 그건 이미 시효가 지난 작년쯤이면 몰라. 지금은 그건 아무런 약효가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가두어 둘 이유 본인의 양심을 비추어서 계속 가둬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면 아예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세요. 막장 뒤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안 그렇다면 풀어주세요. 사면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여 년의 헌정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통령 자리라는 거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거기에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업보의 시작이 아닌가. 역대 대통령 중에 그냥 칭송받고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 대통령이 눈에 띄지 않지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빼고는 그 두 분도 여러 이 실정과 실책에 대해서 국민의 사실은 따가운 눈총을 받고 퇴임했고 그 이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일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제도의 잘못이냐? 그러면 대통령 된 이들의 지도력 인성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아서 이런 것이냐? 이거 참
가려서 원인을 캐내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지도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결국 국민 우리에게 그 모든 책임이 주어진다. 이것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느끼는 소감입니다.